안녕하세요. 알쓸정 TV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쓸모있는 일반 시사 상식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퀴즈 형식으로 준비했으며 문제는 총 10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마음껏 발휘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주요 견제 수단으로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자신의 정책 방향이나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이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대통령에게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그 법률안을 공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그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제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 법률안이 국회로 다시 이송되면 대한민국 국회는 지체 없이 법안의 제의결과 폐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의결 조건이 안 될 경우 그 법률안은 폐기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조직 내부에서 개혁을 요구하거나 집단적인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성명서나 건의서를 의미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연판장입니다. 연판장은 상대적으로 약자나 하위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여러 사람의 서명이나 도장이 포함되어 있어 집단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주동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작성자의 이름을 숨기는 방식으로 작성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청원의 성격을 가지지만 상급자에 대한 하극상으로 여겨져 물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다 쉬운 우리말 사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입소문을 타서 개인 투자자 눈길을 끄는 주식을 뜻하는 신조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민주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개인 투자 열풍이 불자 민주식에 대한 보도가 미국에서 크게 늘었으며 대표적인 민주식으로 개인 투자자로부터 큰 인기를 얻은 게임 유통업체인 게임스톱이 꼽힙니다. 게임스톱은 온라인 투자 게시판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게임스톱을 사들인 개인 투자자가 이 종목을 공매도한 월가 헤지펀드로부터 2021년 1월 말에 항복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서 만들어져 매수를 부추긴 재미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트위터 등에서도 큰 관심을 끌어 이들 종목에 대한 매수 자금이 크게 늘었고 결국 개미들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그러나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유행만으로 치솟았던 주가는 몇 주 만에 추락했고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물건을 사거나 이용료를 결제하게끔 서비스를 교묘하게 디자인하는 것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다크 패턴입니다. 다크 패턴은 사용자의 의도나 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기술을 말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정보를 숨기거나 혼동을 주어 사용자가 실수하게 만듭니다. 다크 패턴은 주로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되며 사용자는 이러한 패턴에 노출되었을 때
자신의 행동이 왜곡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크 패턴의 유형으로는 숨겨진 비용, 강제 연속 결제, 비밀번호, 재설정 차단, 눈속임, 강요된 선택 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심하여야 합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신 사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 무용과 노래와 악기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세계 무형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는 이 음악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종묘제례악입니다. 종묘제례악은 조선 태조 이성계가 한양 현재의 서울의 수도를 정하고 조선 왕조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종묘를 세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왕에 의해 발전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이 음악은 조선 왕조의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상징하며 유교적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1995년에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종묘제례악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문화유산임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6번째 문제입니다. 사료부터 연료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농산물로 지구상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곡물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세계 경제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며 식량자원, 사료 산업용 원료, 바이오에탄올 생산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됩니다. 주요 생산국과 소비국에서 중요한 경제적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국제무역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다목적 용도와 경제적 중요성 때문에 옥수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매입 가격, 수량, 기간 등을 미리 알린 뒤 불특정 다수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를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공개매수입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석탑이자 가장 큰 석탑으로 백제 문화와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국보급 문화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미륵사지 석탑은 7세기 초반 백제 무왕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백제 특유의 섬세하고 우아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각 층의 처마 부분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조각되어 있으며 이는 목조 건축의 양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를 거치며 많이 훼손되었으나 2019년까지 복원 작업이 이루어져 현재 석탑의 원형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9번째 문제입니다. 최근 첨단 AI 시대의 도래로 고대 역폭 메모리로 불리우며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 필수적인 메모리 기술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HBM입니다. HBM은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 필수적인 메모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높은 대역폭, 저전력, 3D 적층 기술을 통한 공간 절약 등의 장점을 통해 GPU, HPC, AIML, 네트워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HBM의 발전은 앞으로도 고성능 컴퓨팅과 관련된 기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문제입니다. 유럽 축구 연맹이 주관하는 유럽 최고 권위의 축구 대회로 유럽의 축구 국가 대표팀들이 참여하여 대륙 챔피언을 가리는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대회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입니다.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는 1960년에 첫 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시에는 유럽 네이션스컵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으며 프랑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968년부터 현재의 명칭인 UEFA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로 변경되었고 이후 대회는 4년마다 개최되며 참가국 수와 대회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은 각각 3회 우승으로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팀이고 최근 우승팀은 2020년에 우승한 이탈리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